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월에 공개될 넷플릭스 시리즈죠. 오징어 게임 2의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공드린 작업 프로젝트 켜주시면 되고요. 원작 소스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에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따서 만든 상태고요. 요거를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와서 얘들을 일러스트 파일에서 쉐이프 레이어로 변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원작의 영상을 보면은 이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그리고 네모 요 세 개가 구멍이 뚫리면서 글자 형태로 변하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먼저 발견이 되는데요. 얘들의 포지션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살짝 줄 겁니다. Alt Shift P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포지션 키프레임이 찍힙니다. 키프레임을 1초 정도로 이렇게 밀어서 도착값을 먼저 정해주고요. 0초에 온 다음에 세모를 이렇게 이동해 줄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요쯤으로, 그리고 네모는 아래에서 시작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 전부 잡고 F9번 눌려서 그래프 에디트 안에 들어가서 얘들을 당겨주시면 되겠어요. 구멍이 뚫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얘들이 다 도착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편하겠죠? 동그라미에 옵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옵션 안에 들어가면은 트랜스폼 달아주고요. 컨텐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룹 1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요게 이제 동그라미의 쉐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로 복제를 하면은 똑같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 2번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일립스 패스라는 옵션 안에 들어갈 거예요. 사이즈란 옵션이 있는데요. 이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케일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그라미의 순수한 크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다 도착해 갈 때쯤부터 애니메이션을 주면 될 것 같은데 한 10프레임부터 사이즈의 키프레임을 찍고 처음에 스타트는 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대략 1초쯤 뒤로 와서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시는데 이 라인의 두께와 이 동그라미가 비슷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직값 주시고 그래프 에디터 안에서 얘를 당겨주시면 되겠죠. 이 원이 구멍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뚫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룹 2번은 닫겠습니다. 닫고 컨텐츠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dd라는 재생 버튼 모양 요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은 멀지 패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멀지 패스 하나 넣어주시면은 그룹들 밑에 멀지 패스라는 옵션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멀지 패스 안에 들어와서 멀지 패스의 모드에 add 요 부분을 클릭하셔서 execute interselection 요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꾸는 순간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커질 때부터 얘가 뚫리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모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세모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트랜스폼을 닫아주고 컨텐츠 안에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폴리스타 삼각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폴리스타 컨트롤 D로 복제하시고 그 다음 폴리스타 안에 들어와서 폴리스타 패스 여기로 들어올게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라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아우터 레디우스 이 녀석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우터 레디우스에 키값 찍고 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으로 시작해서 대략 1초 정도 뒤에 이 레디우스 값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래프도 당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스타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가 선택된 상황에서 add의 재생 버튼 모양 클릭 멀지 패스 넣어주면 되겠죠. 멀지 패스 안에 들어와서 아까 전에 썼던 execute interselection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네모도 마찬가지겠죠? 네모는 똑같이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O 글자, O 라인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O는 요 컨텐츠를 선택하고 add에서 트림 패스 옵션 요 녀석을 클릭을 해줄게요. 글자가 써지는 듯한 느낌으로 라인의 애니메이션을 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림 패스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스타트와 엔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지게 하기 위해서 스타트 값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줄 거예요. 0초에서는 100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1초에 와서 얘가 여기 되게끔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된다는 거죠. 한 개 한 개씩 써지는 걸 원하는데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써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트림 쉐이프 옵션이 보일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옵션의 값을 인비디주얼 이걸로 바꿔주시면은 얘들이 한 개씩 이렇게 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당겨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트림 패스를 적용을 할 건데 스타트와 엔드 중에 방향을 적절히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역 받침이 한 개가 없죠. 기역 받침이 하나가 없는데 요거는 일러스트에서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쁜 모양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펙트에서 얘를 좀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효과를 하나 넣어줄 건데요. TRAN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트랜스폼에 스크류 값, 이 녀석이 약간 기울이는 거에 대한 옵션이거든요. 스크류를 20으로 주고요. 그리고 스크류 엑시스 값을 90으로. 자, 요렇게 바꿔주시면 저랑 똑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글자 요렇게 해서 위치를 좀 이쪽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을 찍을 겁니다. 얘 이렇게 선택해서 트림 패스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글자의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있는 짝대기들이 위에서 날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진 글자부터 찾겠습니다. 진 글자 안에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그룹이 총 3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면서 뭐가 뭔지 보는 겁니다. 1번, 전 요 1번에 있는 요 라인이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룹 1번에 들어와서 패스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패스에도 키프레임을 찍을 수가 있어요. 패스의 키프레임을 먼저 찍고 도착값을 미리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패스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 있을 때 이 패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점을 잡고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한 개 점 요거는 쭉 올려서 길었다가 짧아지는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F9번 주고 그래프를 당겨보겠습니다. 그럼 결과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약간 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이 값은 여기랑 맞춰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 좀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계속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글자가 얘들이 겹치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조절을, 이응 글자를 좀 조절을 해주면은 좀 피하면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에 있는 글자로 또 이동할게요. 징에 있는 글자로 이동해서 그룹 2번의 일립스 패스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요 포지션은 말 그대로 이 3개의 덩어리 중에서 얘의 순수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이렇게 찍고 도착값을 먼저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글자가 겹치지 않게끔 밑에서 시작하게 이런 식으로 보내 놓을게요. 그리고 F9번 줘서 그래프를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글자가 겹치지 않고 등장하네요. 여기 있는 이응, 이쪽에 어에 있는 이응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게임에 글자 여기 한 개가 없는데요. 기억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두께는 저는 모든 라인들을 64 흰색으로 통일을 했고요. 라인으로만 이용해서 이 라인이 지금 빠지지 않고 이쁘게 잘 그려졌죠. 자, 여기다가 트림 패스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겼는 이 쉐이프에다가 트림 패스 넣어서 애니메이션 줄게요. 타이밍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 넷플릭스 시리즈 글자, 이 녀석은
애니메이트 요거 선택해서 여기 있는 오퍼시티를 주고 오퍼시티 값을 역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 셀렉션 안에 들어와서 스타트에다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으면은 여기서부터 글자가 생기게 되죠. 스타트에 키프레임 찍고 1초에 왔을 때 100으로 그래프는 그냥 기본 이직값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글자 애니메이션을 모두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드린 그런지 텍스처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올리게 되면은 크기가 얘가 엄청 큰데요. 이 크기를 좀 줄여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드, 블렌드 모드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에 리니어 닷지 이런 애들로 해주고요. 텍스처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투명도 T 꺼내서 오퍼시티를 좀 줄여줄게요.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 주도록 하고, 그리고 얘를 컨트롤 D로 한 개 복제해서 각도를 반대편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돌린 다음에 얘는 오퍼시티를 조금 더 강하게 36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컨트롤 알트 Y 누르면은 조정 레이어가 하나 생기는데요. 마스크의 동그라미 툴을 이용해서 비네팅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 도형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다가 효과를 넣어 줄 거예요. 커브 이렇게 치시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낮춰 주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진해집니다. 근데 제가 원했는 건 이 반대로 얘들이 어두워지는 거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스크에 인버티드 이 녀석을 클릭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인버티드 체크해 주시면은 반대로 이렇게 되고, 비네팅에 F를 누르시면은 마스크 패더 옵션이 나와요. 패더 값을 쭉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주변이 부드러워지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카메라 무빙을 좀 주도록 할 건데요. 이 안에서의 작업은 끝이 났고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컴포지션 만들어서 1920, 1080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카메라 워킹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가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이 요 수업 자료, 요 녀석이었죠. 수업 자료를 여기 트랙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건 제가 카메라 워킹을 줬을 때 얘들을 줌 확대를 냈을 때 얘들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크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작업했는 거는 컴포지션 크기에 맞춰주시면은 정확하게 맞아질 거예요. 스케일 50으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알트 쉬프트 C 이렇게 눌려서 카메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쉬프트 Y 눌려서 널 오브젝트 만든 다음에 정중앙에다가 배치할게요. 자,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널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널은 3D 레이어 체크, 수업 자료도 3D 레이어 체크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널 이 녀석을 잡고 R 누르면은 로테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전 여기서 원작과 비슷하게 X 로테이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줄 거예요. 포지션 꺼내서 포지션에도 키프레임을 찍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에도 키프레임을 찍어 놓겠습니다. U 클릭하면은 키프레임 전부 다 볼 수 있고, 대충 얘들이 2초에 도착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기울이듯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또 좀 키워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포지션 이런 식으로 도화지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그래프를 좀 당겨줄게요. 그래프 당겨서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잡히겠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해 볼 건데요. 카메라 옵션 안에 들어가 볼게요. 옵션 안에 들어오면은 뎁스 오브 필드라는 녀석이 보여요. 뎁스 오브 필드 얘가 오프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디스턴스랑 어퍼처 여기에다 키프레임을 찍어서 U 클릭하면은 키프레임 나오고요. 얘들은 한 대충 1초 정도 뒤로 밀어줄게요. 그래서 어퍼처 값을 한번 올려보세요. 올리니까 이 블러가 살짝 생기는 거 보이시죠? 블러를 쭉 올려주니까 초점이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착했을 때 얘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잡아줄 수 있고요.
자, 여기다 이제 널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널 오브젝트 한 개 더 만들어서 3D 레이어 마찬가지를 체크할 거고요. 널 요 5번 널은 6번 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쭉 다 올라왔을 때 이 널 6번에도 Alt Shift P 눌려서 포지션 키프레임 찍어서 대충 6초까지 줌이 되게 이렇게 당겨주는데, 줌인이 될 때 이 어퍼처가 작용을 하면서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다 완성된 2초에서 어퍼처에 키프레임 찍고 3프레임 간격으로 어퍼처는 그냥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점이 나가지 않고 줌 애니메이션이 잡히겠죠. 글자를 쪼개놨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요 원리만 이해하면은 사실 그렇게 또 어려운 애니메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업 자료 항상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